안녕하세요. 드림메이커스 ITQ 강사 정규현입니다. 이번 시간부터는 ITQ 한글 과정을 진행을 할 예정인데요. 첫 번째로는 문서를 작성하는 부분에 대해서 일단 기본적인 틀을 잡는 부분과 그 다음에 첫 번째로 이제 스타일을 지정하는 방법, 그 다음에 스타일에 대한 이름 입력하고 문단 모양, 글자 모양 설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부터는 ITQ 한글 시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 텐데요. ITQ 한글 시험에 대해서 간단히 먼저 소개를 드린 다음에 작업을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ITQ 자격증 소개는 앞에 있는 강의에서 설명을 드렸듯이 이제 실질적으로 업무에 필요한 실무 자각형 문제로 실기시험으로 100% 진행이 되고요. 한글 프로그램을 얼마나 다룰 수 있는지 능력을 파악하는 시험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시험 시간은 파워포인트와 동일하게 앞에 강의에서 설명드렸던 파워포인트와 동일하게 60분, 1시간 동안 진행이 되고요. 합격의 결정 기준 또한 A등급부터 C등급까지 점수를 200점에서 299점은 C등급, 300점에서 399점은 B등급, A등급은 400점에서 500점 이렇게 나누어지고요. 200점 미만, 200점보다 점수를 미달이 된다라고 한다면 불합격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ITQ 이제 한글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세 가지 파트로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 파트는 기능평가 1번 스타일, 오늘 한번 살펴볼 내용이거든요. 스타일에 대한 내용과 그 다음에 표와 차트에 대한 내용을 기능평가 1번에서 평가를 하게 되고요. 두 번째 기능평가 2번에서는 수식을 입력하는 문제와 그리고 그림, 그리기, 이 부분은 도형을 그려서 그리고 또 워드숍이라는 거를 사용해 가지고 해당하는 포스터 내용을 만들어 보는 내용인데 기능평가 2번에서 확인을 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번은 문서 작성 능력 평가인데요. 해당하는 문제에 제시되어 있는 문서를 얼마만큼 작성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을 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오늘 선생님이랑 살펴볼 내용은 기능평가 1번 스타일에 관한 문제를 여러분들이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로는 스타일의 내용을 먼저 입력을 하고요. 그 다음에 스타일을 지정하는 방법, 스타일 이름을 입력해주고 문단 모양, 그리고 글자 모양을 각각 문제에 제시된 대로 지정하는 부분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문서에 세팅하는 방법, 문서를 준비하는 과정에 대해서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글 프로그램을 먼저 실행을 해 주시고요. 한글 프로그램을 실행해 주시면 이렇게 하얀색 문서가 표시가 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문서를 이제 준비하는 과정, 문서를 준비하는 과정부터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무작정 시작하는 게 아니고 문서를 좀 이렇게 준비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같이 잘 기억을 해주셨다가 꼭 먼저 시험 시작하기 전에 시험 시작하면서 이제 시작하면 바로 이제 세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는 파일에서 여러분 편집용지라는 곳으로 갈게요. 옆에 지금 편집용지 옆에 보시면 F7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을 텐데요. 키보드에 F7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키보드를 누르셔도 뜹니다. 자, 근데 메뉴를 사용을 한번 해볼게요. 파일에서 편집용지 눌러주시게 되면 편집용지 화면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용지 종류는 여러분들 우리가 가장 흔하게 쓰는 A4 용지 그냥 두시면 됩니다. A4 용지는 그대로 두시면 되고 여러분들이 가장 신경 써서 해줘야 될 부분이 용지 여백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문제지에 보시면 답안 작성 요령 부분에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답안 작성 요령 부분에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 잊어버렸는데요 라고 하신다면 문제지를 잘 살펴보시면 문제에 제시되어 있는 대로 바꿔주시면 돼요. 용지 여백을 어떻게 해주세요, 세팅을 해주세요 라고 답안 작성 요령에 문제지에 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잘 확인을 해주시고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웬만하면 외워서 간단하기 때문에 사용을 해주시면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위쪽 그리고 아래쪽 왼쪽과 오른쪽 그리고 머릿말과 꼬릿말이라고 지금 총 6개의 용지 여백을 선택할 수 있는 세팅할 수 있는 숫자를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위쪽 부분은 10으로 바꿔줄게요. 자, 그리고 아래쪽도 마찬가지로 10. 자, 그리고 왼쪽으로 갑니다. 왼쪽은 지금 30으로 되어 있는데 왼쪽은 좀 달라요. 11로 합니다. 그리고 오른쪽도 왼쪽과 마찬가지 11로 할 거예요. 11. 그 다음에 머릿말과 꼬릿말이 남았거든요. 머릿말과 꼬릿말은 위쪽과 아래쪽과 동일하게 10으로 합니다. 10. 이렇게. 왼쪽과 오른쪽만 11로 해주시고 나머지는 전부 다 10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위, 아래, 머릿말, 꼬릿말은 다 10으로 해주시고 왼쪽과 오른쪽은 다 11로 해준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제본이라는 거를 신경 써서 제본은 어떻게 합니까? 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을 텐데 제본은 그대로 두시면 돼요. 여기 용지 종류와 제본이라는 부분, 이 부분은 그대로 두시면 되고 위, 아래, 왼쪽, 오른쪽 그리고 머릿말, 꼬릿말만 여러분들이 해당하는 숫자에 맞게 위아래 그 다음에 머릿말, 꼬릿말은 10, 그 다음에 왼쪽과 오른쪽은 11로 세팅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설정을 할게요. 설정을 해주시면 용지 여백이 좀 바뀐 거는 어떻게 확인하실 수가 있냐면 여기 지금 표시되어 있는 회색으로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 문서 여백을 나타내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거든요. 이 부분은 지금 용지 여백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바깥에 있는 부분은 나오지 않습니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 상태에서 여러분 문제 번호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문제 번호 1번부터 4번까지 입력을 먼저 해주시고 작업을 하는 게 편하기 때문에 문제 번호를 먼저 입력할게요. 문제 번호 1번 그리고 2번 이렇게 문제 번호 1번이라고 번호를 먼저 입력해 주시고요. 지금 3칸 정도 띄웠는데요. 뭐 4칸, 5칸 띄워도 상관은 크게 없습니다. 적당히 여백을 주신 다음에 자 2번 문제 번호를 입력한 다음에 지금 우리가 총 3장의 문서를 작성을 할 거거든요. 지금 한 장만 만드는 게 아니고 총 3장의 문서를 작성할 거기 때문에 다음 페이지가 필요해요. 다음 페이지를 미리 만들어서 작업을 하는 게 도움이 많이 돼서 다음 페이지를 하나 만드는 거를 완성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쪽이라는 곳에 가보겠습니다. 쪽이라는 곳에 가보면 그리고 위치를 잘 확인을 해주세요. 커서 위치가 지금 2번 문제번호라고 입력한 부분 여기 2번 문제번호 아래쪽에 커서가 지금 깜빡깜빡 거리는 걸 확인을 해주신 다음에 쪽이라는 곳에 가셔서 구역 나누기라는 부분을 사용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쪽에 구역 나누기라고 한번 보니까 단축키가 있어요. 키보드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단축키가 표시가 되고 있는데 Alt와 Shift, Enter 이렇게 동시에 눌러주라고 단축키가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Alt 키를 누르고 그 다음에 Shift 키를 누르고 그리고 Enter 키를 순서대로 눌러주게 되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이쪽이라고 여기 화면 아래쪽을 좀 살펴보시면 이쪽에서 2장의 지금 문서가 작성이 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지금 장에 문제 번호를 또 입력합니다. 3번, 그 다음에 4번.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대로 총 3장의 문서를 만든다고 했기 때문에 자, 구역 나누기를 한 번 더 해줄게요. 4번 번호 밑에다가 마우스 커서 올려놓고 쪽에 구역 나누기 눌러주시게 되면 3장의 문서가 작성이 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세팅을 해주시는 게 마무리 단계고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파일에서 편집 용지 가셔서 위, 아래, 그 다음에 왼쪽, 오른쪽 머릿말과 꼬릿말을 문제에 제시된 대로 숫자를 입력을 해주고 설정을 해달라고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문제 번호를 입력했어요. 문제 번호를 입력한 다음에 쪽에 구역 나누기라는 걸 사용을 해가지고 총 3장의 문서를 작성하는 걸
연습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스타일을 본격적으로 한번 작성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스타일 부분은 1번 문제이기 때문에 기능평가의 1번 문제예요. 스타일 1번 문제로 오셔가지고 작성을 합니다. 영어로 지금 2줄이 적혀 있고 한글로 지금 2줄이 적혀 있는데 작성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 바로 아래쪽에 한글 부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바로 아래쪽에 한글 한 칸을 지금 띄운 것처럼 보이실 텐데 한글이 지금 한 칸을 띄워서 작성된 게 아니고 그냥 그대로 입력을 해주시면 돼요. 바로 밑에 이어서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입력이 다 되셨다면 4줄이 입력이 다 되셨다면 드래그를 할게요. 전체적으로 이렇게 드래그를 한번 확인을 해서 작성을 다시 한번 준비를 할게요. 스타일 부분을 본격적으로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4줄 작성이 됐다면 이렇게 4줄을 마우스로 선택을 먼저 할게요. 마우스 오른쪽 단추를 사용을 하셔도 됩니다. 오른쪽 단추에 여기 스타일 부분을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단추에 스타일 눌러주시면 됩니다. 스타일. 만약에 마우스 오른쪽 단추에서 스타일 잘 기억을 못하겠는데요 라고 한다면 드래그를 해주신 다음에 자, 서식에도 스타일이 있기는 하거든요. 서식에도 스타일 부분이 있기는 하기 때문에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은 마우스 오른쪽을 사용을 할게요. 마우스 오른쪽 단추를 눌러서 스타일. 그리고 여러분들 스타일 부분은 F6으로 지금 적혀 있죠. 옆에 보시면 F6 단추를 눌러도 괜찮습니다. F6 단추 눌러서 스타일 들어가 주시면 돼요. 들어가신 후에 스타일을 새롭게 만드는 거기 때문에 새롭게 만들기 위해서는 더하기 표시를 눌러주시면 돼요. 더하기 표시를 눌러주시고 먼저는 스타일 이름을 입력을 해주시면 돼요. 스타일 이름을 문제에 제시된 대로 적어주시면 되거든요. 자, 스타일 이름을 먼저 입력을 해주시고 아래쪽에 보시면 문단 모양과 글자 모양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들어가서 이제 문제에 제시된 대로 문단 모양, 글자 모양 설정을 해주시면 되는데 문단 모양부터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문단 모양 왼쪽 여백과 문단 아래 간격이라고 문제에 나와 있는데 왼쪽 여백의 왼쪽이라는 부분을 수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왼쪽 여백의 왼쪽 부분을 15포인트로 바꿔주세요 라는 거죠. 그 다음에 간격이라는 부분에 문단 위와 아래, 그 다음에 줄간격 이 부분이 있는데 문단 아래 간격을 10으로 바꿔주세요 라는 겁니다. 문단 아래 간격은 여러분들 꼭 나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잘 체크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여백 같은 경우는요, 여백이 나올 수도 있고 또는 첫 줄에 대한 문제가 제시될 수 있습니다. 첫 줄 들여쓰기라든지 아니면 여백에 관련된 문제 두 가지 중에 하나가 제시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문제를 잘 파악을 하시고 여백과 그 다음에 첫 줄 들여쓰기를 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설정을 눌러줄게요. 설정. 자, 그러면 문단 모양 문제는 다 작성이 됐어요. 자, 그 다음에 글자 모양으로 갈게요. 글자 모양으로 가면 언어별로 지금 글자 모양이 다른 걸 확인하실 수가 있거든요. 한글은 도둠이고 그 다음에 영문은 궁서라고 문제가 제시가 되어 있어요. 언어부터 한번 바꿔볼게요. 한글부터 한번 선택을 해주시고 한글 글꼴을 도둠으로 맞춰주세요. 도둠. 언어를 맞춰주고 글꼴 도둠. 그 다음에 크기가 10으로 제시가 되어 있는데 10은 그대로 두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문제가 뭐냐면 장편과 자간 부분을 여러분들 바꿔주세요 라고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95. 그 다음에 자간은 5. 장편과 자간을 확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영어 부분, 영문 부분을 눌러주시면 돼요. 영문. 자, 영문은 글꼴이 다르죠. 영문은 궁서로 해주시면 됩니다. 언어를 영문으로 먼저 바꿔주고 글꼴은 궁서. 그리고 한글과 마찬가지로 장편과 자간도 수정을 해줘야 돼요. 95와 5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설정 눌러주시면 돼요. 설정. 자, 문단 모양 지금 문제 풀었고요. 글자 모양 문제를 풀었어요. 그 다음에 추가. 자, 추가를 눌러주게 되면 우리가 만든 스타일 이름이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그리고 설정을 눌러주시게 되면 바로 지금 우리가 선택한 그 글자들이 해당하는 스타일 모양으로 바뀌게 됩니다. 설정 한번 눌러볼까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지금 표시가 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글씨 모양과 그 다음에 들여쓰기라든지 그 다음에 크기라든지 해당하는 스타일로 지금 바뀌어져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여기 위쪽에 시큐리티라고 스타일 이름을 여러분들 확인하실 수가 있거든요. 여기가 이제 스타일 부분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지금 스타일이 선택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참고적으로 여기 오른쪽 끝을 확인을 좀 해주세요. 오른쪽 끝이 만약에 조금 글씨가 다르게 표현이 되고 있다 라고 한다면 오타가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른쪽 끝이 잘 맞는지, 오른쪽 끝이 이렇게 잘 바뀌어서 줄이 바뀌는지 확인을 좀 해주시고 스타일 문제는 마무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설명을 드릴 거고요. 스타일은 여기까지 설명을 드릴 거고, 자, 오늘은 일단 문서를 세팅하는 방법, 시작할 때 세팅하는 방법과 그 다음에 스타일 문제를 푸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